구독자 여러분, 먼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반성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방송이 정말 아쉬울 거 없고 답답할 거 없이 그냥 나태하게 진행해 온 것 같습니다. 수많은 유튜버가 좋아요, 구독을 눌러달라고 사정을 할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방송만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편안하게 이 전국을 지나가는 모 정당을 보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윤석열 지지율하고 비슷한 거네. 네, 아니 죄송합니다. 이 구독자 여러분, 만일에 이제 이 구독 횟수가 갑자기 이제 오늘 우리 홍반장 멘트에 따라 가지고 구독이나 뭐 좋아요가 늘어나면 아마 뭐 사회자가 바뀔 예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은 뭐 우리 뭐 아까 모 정당이라고 하셨는데 뭐 국힘처럼 뭐 편안하게 이게 이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정권 교체가 되든지 말든지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우리야 구독자를 조회수를 높이고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일하는데 참 우리 사회자분은 자리에 너무 안주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 뭐 예를 들어 시장 뭐 경선 공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누가 공천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모든 결정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이 사회자로서 뭐 지금 뭐 대체 가능성이 없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하긴 했습니다. 뭐 솔직히 약간은 죄송한 마음은 들긴 합니다. 뭐 사회를 하지 말고 출마를 하라니까. 홍반장님도 빨리 대구 군인을 편입시켜서 편입시켜 주세요. 출마를. 자, 오늘 우리 대구시장 경선에 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렇죠. 곽상도가 탈당을 했습니다. 9월 26일 날 탈당을 했습니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사건으로. 이게 퇴직금인지 퇴직금으로 봐요? 난 뇌물로 보이던데. 뇌물 맞죠? 아니 뭐 상식적이지 않다. 뭐 이 정도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근데 상식적이 아닌 거고 6년 근무해가 50억 퇴직금 받는 거는 대기업 재벌 기업의 사장님도 그래 줍니까? 아니 근데 그 정도 이게 걸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이제 그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듣지는 말아 주십시오. 다만 대박을 내는 이 특수 목적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남의 뜻. 근데 뭐 성과급 하는 계약서도 없다던데. 성과급 주겠다는. 아니 돈이 많으면 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돈 많이 준다는 거. 근데 뭐 다 준 것도 아니고 이 친구한테만 줬던데. 곽병치한테만 줬던데 아들. 32살짜리한테. 정치라는 게요. 그 곽성도 의원의 사건은 뭐냐면은 정치는 이념을 가지고 뭉쳤다가 헤어졌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화천대유 사건을 보면요. 돈에 다 모이고 흩어지고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 실망감을 갖는 거는 곽상도 의원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결기가 돈에서 50억에서 한순간에 거품처럼 날아간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인물 구도 또 하나 뭐 있습니까? 바람이잖아요, 그죠? 그 구도 중에 이제 하나가 지역 세대 이념이 있는데 요새는 지역 세대 이념이 아니고 지역 세대 이문입니다. 이권. 그래요. 지역 세대 이권입니다. 제가 왔을 때는 사실 뭐 화천대유 사건에 보면은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법비 게이트 아니냐? 아니 이게 또 법제 아니 이거 보면 뭐 이름부터 불러볼겠네. 이름도 하여튼 뭐 화천대유로 연루된 그 법조인들 이름 한번 불러볼게. 김기동, 이창재, 권순일, 박영수, 김수남, 강찬우, 이경재, 아니 윤석열. 지금 이게 화천대유가 왜 여기서 나옵니까? 오늘 이 장면이. 아니 지금 뭐 헷갈리시는데 우리가 서두도 화천. 아니 편집해 주세요. 이게 지금 아니 화천이에요. 그래가 여기다가 곽상도도 사실은 근데 변호사 아니야 변호사. 사실은 이제 우리가 법비들 사후 뇌물 가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 사후 뇌물. 정치에서 사전에 뇌물을 받거나 바로 뇌물을 받아서 일을 처리해 주는 건 없습니다. 사후에 뇌물이고 또 이제 뇌물 주는 쪽은 그걸 우리 이제 뭐 비속어인지 뭐 하여튼 은어로 쥐약 넣는다. 쥐약을 뿌려 넣는 거예요. 인허가나 이런 관련해서 쥐약을 쫙 뿌려 넣습니다. 근데 이 이제
우리 곽 의원의 경우는 뭐 어쨌든 아들이든 뭐 취직도 했고 아니 뭐 쪼개기 50억도 후원금도 받았잖아. 지금 받았으니까. 부천대유 지금 1호, 3호, 5호한테 지금 그게 뭐 또 뭐, 처음에는 어. 저 전석진 변호사인가 뭐 그 양반이 했던 이야기에는 SK이고 SK 네. 민정수석할 때 최태원 뭐 석방과 관련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다가 또 뭐 전을 걷고. 전 근데 했어요. 그게 저 이게 제가 하나 그러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근데 당원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국민의힘 당원이잖아. 예. 근데 지금 뭐 이준석이는 뭐 지금 폼만 잡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곽상도가 탈당해 버리니까 지금 징계할 방법도 없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명시키겠다 하고 말만 좀 그대로 뻥뻥 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소속으로 도망갔더라도 제명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뭐 당에 치명타를 남기고 아니 도망갔는데 탈당해 버린데 제명할 대상이 없어요. 아니 탈당은 했지만은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서 뭐 본회의해서 아, 제명하는 방법 있잖아. 그거는 이제 뭐 예, 어. 뭐 저 제소를 하고. 아니 근데 진짜 저거가 국민의힘이 이런 쪽하고 손절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곽상도를 제명시켜버려야지. 아니, 이제 그래 빨리 손절해야지. 정치적으로 봐서 지금 웃기는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네. 도둑질을 했는데 옆에 거들어준 놈이 돈을 많이 가져갔어. 네. 훔친 돈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져갔어. 그런데 망본 놈이 또 많이 가져갔어. 그런데 그게 과하게 망 하나 본 것 같고 그걸 많이 가져갔다고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요. 그걸 다 알고 있으면 입 다무는 놈한테 돈이 갔어. 근데 지금 훔친 놈, 거들은 놈, 망본 놈은 아무 죄가 없고 입 다무는 놈 지금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그렇죠.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개인 간의 문제 같으면 모르는데 이거는 정치인들하고 연루돼 있으면은 정당이라고 있는데 정치 집단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정치 집단이 없는 거나 안 그러면 다 연루돼 있던 무슨 놈이 이게 어떻게 해서 입 다문 놈 문제가 이렇게 커지고 돈을 훔친 놈, 거들은 놈, 망본 놈은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이래 넘어갑니까? 이게 자, 이건 자, 말도 안 되는 자. 그래서 사실 정치인이라고. 그래 이제 뭐 너무 우리 재밌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좀 재미없는 이야기 좀 가봅시다. 그 우리 잘 아시다시피 뭐 우리 공천이 곧 뭐 당선이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그렇죠. 가장 유력했던 우리 곽 후보가 어쨌든 소위 말하는 뭐 저쪽 상대방의 뭐저 개념입니다만 뭐 소위 말 쥐약을 좀 먹은 듯한 느낌으로 몰려가고 본인이 탈당했습니다. 그러면은 대구시장에는 지금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 우리가 크죠. 그런 영향이 거니까. 크죠. 지금 권영진 시장하고 상도. 곽상도 예. 이제 잊혀진 인물이 네. 되네갔네요. 예. 유력하게 봤었는데 네. 제일 선두 그룹에 가다가 이 낙마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낙마된 거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도에 고맙다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이해관계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는 한데 어쨌든 미소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우리 이제 이게 대선과 연결돼 있고 네. 특히 이제 곽 의원 또 윤석열 캠프에 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거기에 쪽 또 줄서 뭐 김재원 의원 김재원 전 의원 또 가 있고. 네. 권영진 사실은 뭐- 권영진 또 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예. 윤석열이 정권을 재창출했을 때, 정권 교체를 했을 때, 예. 뭐 그 곽상도를 다시 데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권영진도 최고령 활동했는데요. 뭐 권영진 최고령 활동. 아니 그래 하여튼 이런 이제 장면. 아니 근데 사실 뭐 지금 어떻습니까? 곽상도가 뭐 지금 그 대구시장 후보 중에 뭐 1등을 했느니 뭐니 하는데 권영진 곽상도 다 15%예요. 예? 권영진 그 매일신문 여론조사에 잘했다가 22%, 잘 못했다가 60%입니다. 이런 판국에 뭐 사실은 곽상도가 그만두면 해서 제일 웃는 사람은 지금 현재 대구시장이 권영진이죠. 권영진이긴 한데 실제 저는 뭐 곽상도가 그만두다고 해서 사실 우리도 전에도 했지만 곽상도 서울 시민이에요. 권영진도 대구 서울 시민이에요. 나는
내가 사실은 나는 곽상도 아웃되면서 난 사실 나도 좀 웃었어. 권영진만 웃는 게 아니고. 아니 그 저 아까 뭐 웃는 사람들 중에 또 다른 분 누가 있습니까? 일단 내가 웃었잖아. 왜 웃는데 내가 이야기했잖아. 내가 공약을 했잖아. 권영진이랑 곽상도가 대구시장 되면 내가 대구 주민국 파야 되는데 곽상도가 아웃됨으로써 나는 일단 확률이 좀 줄었잖아. 50%. 그러네요. 어. 간지남께서는 뭐 지난 방송에서 제가 그래, 볼 때 내가 좀 위험한 발언인 것 같긴 곽상도나 권영진이 하던데. 시작되면 나는 대구 시민 안 할래 나 진짜. 예,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데 이 권영진 시장은 자기가 그 시장을 처음 초선 달라들 때 그때도 사실은 비박계에다가 전혀 연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연습 삼아 막 입질하듯이 낚싯대 던지듯이 해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친박계 서상기하고 그다음에 조원진하고 이 강력한 두 사람이 서로 결국은 갈라먹기를 하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사람이 교체 지수가 아주 높았는데 지금 이렇게 곽의원이 이 낙마를 함에 따라서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 이제 끝났다. 이제 내가 삼성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 말까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이제는 대구 시민이 대구 시장을 해야 한다. 서울 시민 곽상도나 권영진은 대구 시장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대구를 망친 저는 장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대구 시민이 하나 있습니다. 후보 중에 대구 우리가 아직 안 나왔는 후보인데 곽상도 고등학교 후배야. 대흥고등학교 후배인데 김상우이라고 이 친구가 제가 봤을 때는 대흥고등학교 나오고 영남대학교를 나왔고 대구시 공무원을 오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 그나마 아쉽지만은 대구 시민이지 않느냐. 곽상도 대타가 충분히 될 수 있다. 혹시 뭐 대구 시민은 아니시지만 혹시 뭐 훈수를 좀 뜨신다. 훈수를 뜨려면 이렇습니다. 대구시장의 구도는 그동안 경북고등학교 출신이 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권영진 시장이 오면서 전혀 경북고등학교 출신도 아니고 이 지역 출신이 아닌 청구고등학교 고려대 출신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자, 이 장면에서 아마 경북고등학교 출신들이 아마 와신상담 어떻게 해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고등학교에는 유승길 의원이 경북고등학교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경북대는 나왔죠. 예. 네. 그다음에 각대훈 의원이 경북고등학교고. 그거는 고대고. 예.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유승걸 의원이 가장 경북고등학교의 동문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근데 나이가 좀 많지 않나요? 그렇죠. 57년생이면 나이가 많죠. 이제는 뭐 어찌됐든 좀 젊고 역동적인 사람이 돼야 되지.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지금 그 캠프에 계세요? 예? 아니 나는 지금 하도 그래서 이제 좀 엑스пер트를 좀 자, 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뭐 너무 이제 지금 뭐 좀 이 아니 또 뭐 이야기 나온 사람 많잖아. 또 윤재옥이도 있고. 아니 후보군이 당신하고 동문이잖아. 윤재옥은 오성고등학교. 후보군이 이제 또 올라왔으니까 우리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김재원도 있다. 우리 참 우리 호프 김재원 이야기를 안 그러니까 빼면 안 된다. 대선의 결과하고 김재원을 이야기해. 또 어떤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곽상도 의원 또 대선 윤석열 캠프에 있었고. 근데 뭐 대선 안 끝났나요? 국민이 뭐 하는 거지 보이기 대선 끝난 것 같은데 나는 보이 뭐. 아니 그러니까 대선 결과와 분명히 뭐 뭔가 대선 결과가 어떤 변수로 아니 제가 그거는 내가 단언해서 않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에 실패하면은 대구시장 경북지사는 확실히 국민의힘이 됩니다. 그거는 확실히 내가 예언을 하게요. 아니 그 국민이 아니 그게 뭐 앞뒤가 좀 그러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윤석열 캠프에 있던 사람하고 뭐 날라갔지만 없던 사람 아까 그 김상훈 뭐 또 뭐 윤재욱은 캠프에 들어갔던가? 뭐 윤재욱 캠프에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캠프에 들어간 사람 이외의 사람들과 뭐 캠프에 있던 사람의 관계는 뭐 어떻겠습니까? 곽상도 의원이 날아가고 난 다음에. 아니 그런데 사실은 저 민주당 사례를 봐도 알지만은 임종석이 원래 저 박원순 캠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비서실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윤석열 캠프에 있지 않다고 해서 홍준표 캠프에 있다거나 설사 유승민 캠프에 있다고 해서 중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고 착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충분히 이 뭐랄까 대선 캠프를 꾸릴 때는 본선 캠프를 꾸릴 때는 대동단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캠프 사람들 두루두루 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방선거 후보도
꼭 지금 윤석열한테 줄 섰다고 해서 공천을 보장받는다는 게 장난 못하다. 맞습니다. 저 좀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한들 지금 대구 경북 저 대구 시장을 지명하겠어요? 네. 지명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지명할 경선하겠죠. 이유도 없습니다. 네, 경선하겠죠. 자,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네. 그러면은 누가 대구시장 니 해라 하고 지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판은 무조건 당내 경선으로 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경선? 예, 경선으로. 아니 간다고 근데 봅니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달성에 전에 달성 군수 임명 잘못 후보 추천 잘못해가지고 개망신 당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이나 내려와 선거 운동하셨는데 떨어졌다거든. 그래서 경선이라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두고 이 대화를 하는 게 맞을 예, 거예요. 우리 이제 뭐 결국 우리 시민이 원하는 예, 후보가 예. 어떤 후보여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게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저는 예. 우리가 몇 번을 강조했지만은 권영진 시장은 대구에 전셋집도 없습니다. 관사라는 거는 과거에 그러니까 그 선출직이 아닐 때 예. 서울에서 발령받아 임명 내려왔을 때 받아서. 머무는 데가 관사입니다. 그거를 권영진 시장이 부활시켜 가지고 자기는 관사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전셋집도 하나 없고 그냥 시장을 안 하면은 또 서울로 가요. 그러니까 저는 원칙이 대구 사람이 대구 시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구시장 선거도 반드시 대구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대구에 연구가 있고 대구에서 그동안 활동을 했던 활동가라야 된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그 나머지는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만은 두 가지 원칙. 첫째, 대구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 대구에서 활동했던 대구 활동가여야 된다. 네. 또 저는 뭐, 그 대구 활동가에 대한 음. 부분에 제가 기한을 저는 좀 정하고 싶어요. 적어도 선거가 한 텀인데요. 기간. 네. 아, 예. 그 적어도 대구에 4년은 살고 음. 공천도 받고 내가 뭐 한번 어떻게 해야지. 몇 명 있습니다. 이모 뭐 MBC 전 MBC 사장 뭐 정모 변호사 이런 사람들 아직 대구 그 전입신고한지 아직 잉크도 안 말랐어요. 이런 사람들 난 뭐 왜 나오려고 한지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시장이 목표가 아니고 그 추미애하고 유승민이가 지금 대선 출마했던 한거 똑같은 입장에서 뭐 덜컥되면 좋고 덜컥 안 돼도 다음 총선에 나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함합에 오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는 적어도 대구 땅에 한 4년 정도는 발을 좀 삐대고 출마한다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대구 마무리 안 한다고요? 예, 지금 시간이 경선이 시간이 다 되면은 됐습니다. 누가 유리할 건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장면에서는 만약에 이 상태에서 후보자들이 다 경선에 참여한다면은 권영진 시장이 또 삼선합니다. 100%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조율이 돼야 되고 조율의 능력이 정당이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 너가 출마하는데 왜 네가 어쩌라 이래 나올 거거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구 사람이 예를 들어서 권영진 시장 대구 사람도 아니고 연구도 없고 마치면은 그냥 서울 갈 사람이지만 왜 삼선이 될 수 있느냐면 대구 사람이 다 붙으면은 권영진 시장이 제일 유리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정리가 돼줘야 되는 게, 자, 동문회에서도 경북고등학교 나온 사람 곽대훈 씨나 저 유성걸 씨 같이 경북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율을 해서 한 사람만 나와줘도 동문에서 밀어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김상문 씨하고 주호영 씨는 같은 영남대입니다. 그 연고로 해가지고 또 한다 하더라도 좀 이게 정리가 돼줘야 되는데 우정선처럼 만약에 10명이면 10명 다 경선에 참여한다? 그럼 당연히 권영진 시장이 되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전직 그래도 조율은- 제가 봤을 때는 권영진을 뽑을 때 8년 전에 7년 전이죠. 권영진을 뽑을 때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때는 뭐 새누리당이 무슨 당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당 이름 자주 바뀌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그 김부겸의 대항마로서 누구를 뽑을 건가라는 생각하면서 사실은 권영진을 뽑았던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대구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 정도로까지 멍청하지 권영진이 저렇게 개판 쳤는데 다시 뽑을 정도로 멍청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도 홍일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후보가 있어요. 권영진을 뽑아놓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예. 자,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은
뭐 조율 부분도 있지만 이제 뭐 대선 결과에 따른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공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또 공천권을 가지는 사람에 대한 하나의 조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시민을 받들고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뭐 결론 내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